여러분은 초등학생이 자판기를 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 꼬마 월에는 초등학생 때 자판기를 사고 나중엔 세계적인 부자까지 됩니다. 꼬마 월엔도 처음엔 돈 모으기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판기를 사는데 성공합니다. 과연 어떻게 자판기를 사서 부자까지 됐을까요? 지금 바로 꼬마 워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반가워. 나는 워렌 버핏이야. 밖에 놀러 나갈 건데 같이 갈래?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그때 동네 아저씨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어디 자판기로 얼마나 벌었나 볼까? 이번 달에 벌써 100만 원이나 벌었네. 어머, 아저씨께서 돈을 꽤 버신 모양이에요. 우와, 돈을 벌어다 주는 똑똑한 기계잖아? 자판기로 천천히 돈을 모으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자판기를 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껌을 팔아보는 거야. 꼬마 워렌이 학교 앞에서 껌을 팔아보려나 봐요. 껌 사세요. 풍선이 잘 부러지는 껌이에요. 왜 껌이 안 팔릴까? 좋아, 전략을 바꿔보자. 껌 하나를 사면 500원, 두 개를 사면 900원입니다. 두 개를 사야 이득이에요. 꼬마 워렌이 껌을 정리하던 그때 두 개 사서 나눠 먹자. 우와, 나도 2개 살래. 합리적인 가격으로 껌을 파니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준비한 껌이 모두 팔렸어. 야호! 우와,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거야? 근데 표정이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으니 내가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역시 열심히 일한 뒤에 먹는 간식은 꿀맛이야. 얘들아, 내가 살게. 잘 먹을게, 워렌. 고마워. 오늘은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놀이공원에 가는 거야. 야호! 예이! 꼬마 월에는 벌었던 돈과 쓴 돈을 용돈기 입장에 정리해 보았어요.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다 써버렸어. 꼬마 월에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제대로 돈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신문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나온 신문이에요. 신문 배달부터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야. 콜라를 묶음으로 사서 하나씩 팔면 돈을 벌 수 있어. 나는 콜라 9개 묶음을 900원에 샀어. 그러니까 콜라 한 개당 100원에 산 거지. 그리고 콜라 한 개를 200원에 팔았어. 9개를 다 팔면 1,800원이 돼. 처음에 묶음 콜라를 사느라 900원을 썼지만 1,800원을 벌었으니까 무려 900원이 남았지. 이렇게 남은 돈을 이익이라고 해. 용돈기 입장에 다시 정리해 보니 이제 자판기를 살 돈이 마련됐어. 자판기를 사러 가보자. 어서 오세요. 중고 물품점입니다. 굳이 새 제품을 사지 않고 쓰던 거지만 깨끗한 걸 사면 돈을 더욱 아낄 수 있어. 드디어 내가 찾던 자판기를 만났어. 야호! 꼬마야, 무얼 사러 왔니? 저기 구석에 있는 자판기를 사고 싶어요. 장난감이 아니라 자판기를 사고 싶다는 말이지. 네, 저는 자판기로 나중에 부자가 될 거예요. 호호호, 야무진 꼬마구나. 너의 꿈을 응원한단다. 자판기도 조금 깎아주마. 할머니, 감사합니다. 꼬마 워렌이 자판기 사기에 성공했어요. 자판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우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좋아. 그래야 자판기를 이용할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어. 핫!
학교, 공원, 지하철역 근처가 좋아. 그리고 나의 고객층을 정해야 해.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자판기로 음료수를 팔 거야. 주변에 경쟁 자판기가 많은지 확인해야 해. 이미 다른 자판기가 많다면 돈을 벌기 힘들어. 자판기는 시야 확보가 중요해. 눈에 잘 띄는 위치여야 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면 자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과연 꼬마 월에는 어디에 자판기를 설치하게 될까요? 나는 초등학교 앞에 자판기를 설치하기로 했어. 가격이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것 같아. 그치? 맞아. 음료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니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자판기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 야호! 자판기로 번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꼬마 월에는 아빠를 찾아갑니다. 아빠께서는 주식 거래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아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제대로 된 회사에 투자하면 회사가 벌어오는 돈을 나눠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단다. 잘 모르는 회사에 섣불리 투자를 하면 안 돼. 특히 갑자기 주목받는 회사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단다. 제가 잘 아는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할게요. 경제신문을 열심히 읽어서 투자할 회사를 찾자. 그럼 꼬마 워렌이 처음 투자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지금은 한창 제2차 세계대전, 즉 전쟁 중이야. 게다가 산업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쟁에도 필요하고 산업 발전에도 필요한 석유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야. 꼬마 워렌이 처음 투자한 회사는 석유회사였어요. 워렌은 석유회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이어가 세계적인 부자까지 될 수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주식 투자 천재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퀴즈. 자판기를 사기 위해 내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다음엔 전기차를 만들어 세계적인 부자가 된 꼬마 일론을 만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제일 먼저 꼬마 일론을 만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 과연 컴퓨터 게임을 초등학생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꼬마 일론이 컴퓨터 게임을 진짜 만듭니다. 심지어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 돈까지 벌었다고 하네요. 꼬마 일론은 친구가 없어 외로운 시기를 겪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도 새로운 발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훗날 전기차, 로켓을 발명해서 세계적인 부자까지 되었답니다. 꼬마 일론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바로 꼬마 일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기 오늘의 주인공 꼬마 일론이 있네요. 우주를 담은 책은 정말 재밌어. 우주에 있는 화성은 어떤 곳일까? 나는 우주가 진짜 좋아. 꼬마 일론의 상상 속 우주는 아주 신나는 놀이터였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편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만 있다면 정말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꼬마 일론은 혼자서도 신나게 놀 줄 아는 아이였어요. 아빠다. 다녀오셨어요? 일론, 너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다. 과연 아빠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뭘까요? 정말 멋진 컴퓨터를 선물로 받았네요. 이 컴퓨터로 어떤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까? 꼬마 일론에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나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자. 꼬마 일론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코딩에 대해 공부하러 도서관에 갑니다. 코딩은 컴퓨터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방법이야. 컴퓨터는 우리가 말한 대로 착착 실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 게임과 같은 모든 것을 만들어줄 수 있어. 처음엔 어렵게 보여도 조금씩 배우면 누구나 코딩 마법사가 될 수 있어. 코딩은
마법책에 주문을 적는 것과 같아요. 뛰어라 점프. 주문을 제대로 넣으면 캐릭터는 주문 그대로 따라해요. 달리러라. 아이쿠 잘못 썼네. 주문을 잘못 넣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꼬마 일로는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요. 매일 성공하진 않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냈어. 성공이야. 꼬마 일론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형아, 이 게임 정말 재밌어. 우리만 하기엔 아까운 것 같아. 잡지에 실어보는 건 어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형의 게임에 열광할 거야. 거절당할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일단 도전해보자. 일론, 너에게 편지가 도착했구나. 어서 와보렴. 내가 만든 게임이 잡지에 실리게 됐어. 게다가 가장 인기 있는 게임에 선정됐대요. 우와! 나의 게임이 잡지에 실리면서 돈을 벌게 됐어. 무려 50만 원이나 돼. 몇 날 며칠을 게임을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좋은 결과가 찾아왔구나.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내가 자랑스럽단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 관심이 생긴 것 같네요. 돈과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거나 이상기후로 산불이 자주 나거나 심각한 개발로 지구가 아프면 아무 소용없어. 나부터라도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거야. 태양의 열로 전기를 만들고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나무를 심어서 지구를 지켜내자. 특히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은 지구를 너무 아프게 하는 것 같아. 매연을 뿜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면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훗날 전기차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모두 잊었을까봐 말해주는 건데요. 꼬마 일론이 화성을 좋아했던 건 기억나죠? 나는 우주에서도 화성이 정말 멋있어. 꼭 가보고 싶은 곳이야. 꼬마 일론은 화성에 가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화성에 가려면 무엇을 타고 가야 할까? 열기구를 타고 가려고? 열기구는 태양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풍선이 팡 하고 터질 거야. 오토바이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오토바이는 빨라도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갈 수 없어. 비행기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 비행기로 화성까지 가면 상상도 못할 시간이 걸릴 거야. 더 빠른 게 필요해. 가고 싶어하는 곳에 대한 열정이 훗날 로켓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 로켓 회사는 스페이스 X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두 회사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은 멋진 발명품들로 세계적인 부자까지 됩니다. 일론 퀴즈. 내가 우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일까? 난 여기를 가기 위해 로켓까지 만들어.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지난번 워렌 퀴즈의 정답은 껌팔기였어요. 정답 맞춘 친구들 축하해요. 다음엔 라면을 만들어 엄청난 부자가 된 꼬마 추노를 만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제일 먼저 꼬마 추노를 만날 수 있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화제의 라면. 그 라면에 전 세계 사람들이 푹 빠졌답니다. 이 꼬마 추노가 그 라면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꼬마 추노의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셨답니다. 하지만 꼬마 추노에게 늘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라면을 만들어 엄청난 부자까지 될 수 있었어요. 꼬마 추노가 어떻게 라면을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바로 꼬마 추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 꼬마 추노가 강아지랑 재밌게 놀고 있네요. 추노야, 반가워. 안녕. 난 바쁜 부모님을 도와서 일하러 가야 해. 나랑 같이 갈래? 우리도 따라갈게.
난 부모님 대신 밭일을 도와드리고 있어. 우리 집은 형제가 많아. 동생들은 내가 돌봐야 해. 밤에는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하고 낮에는 개울에 나가서 놀기도 해. 춘호야, 밥 먹으러 오렴. 방금 쪄낸 고구마란다. 꼭꼭 씹어 먹으렴. 또 고구마야. 나는 언제쯤 이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아무리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먹을 게 굉장히 귀한 시기야. 반찬 투정하지 말고 감사히 먹자. 꼬마 춘호의 엄마께선 시장에서 국수를 파셨어요. 국수는 하얗고 기다란 면을 삶아서 만든 요리야. 춘호야, 엄마와 국수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자꾸나. 골라요, 마지막 남은 가게 과일 팔고 있어요. 엄마,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오늘은 당근만 살 거란다. 당근을 사러 가자. 이쯤에서 당근 가게를 본 것 같은데? 첫 번째 가게는 당근을 1,000원에 팔고 있네요. 두 번째 가게에서는 당근을 1,500원에 팔고 있어요. 엄마, 첫 번째 가게에 당근이 더 싸요. 저기서 사세요. 아니, 엄마가 왜 거기서 사면 안 되는지 알려줄게. 첫 번째 가게 사장은 시들시들한 야채를 싼값에 팔아. 그런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안 돼. 두 번째 가게 사장은 항상 싱싱한 야채만 팔아. 이런 재료로 만든 음식은 더욱 맛있단다. 준비한 국수를 정성스럽게 삶아내고 싱싱한 재료들을 손수 다듬어서 따뜻한 한 그릇이 나오면 몸도 마음도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단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구나.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하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슬픈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어요.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전쟁이 나고 말았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릴 도와주었지만 피난민들은 늘어만 갔고 전쟁으로 인해 음식은 더욱 부족해졌어.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쳤었어. 그때 꼬마 춘호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떤 음식을 만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누구나 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당시엔 냉장고도 저장 창고도 부족했어요.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 음식이라면 모두가 먹을 수 있을 거야. 불과 물만 있으면 금세 완성되는 한 끼여야 해. 그건 누군가에게 희망처럼 따뜻했죠. 한국 사람에게 따뜻한 국물은 마음의 위로였어요. 따뜻한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거야. 비싼 음식이 아니라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걸로. 꼬마 춘호의 바람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방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내가 직접 연구해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 그때 꼬마 춘호 엄마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재료가 좋아야 음식도 맛있는 거란다. 이것저것 도전해보자. 그래야 답이 나올 거야. 기존에 있는 라면은 닭고기 육수를 써. 나는 새롭게 소고기 육수로 해볼 거야. 드디어 됐어. 바로 이 맛이야. 꼬마 춘호는 하나의 라면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라면이 바로 장안의 화제 농심 신라면입니다. 소고기 육수라면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따뜻함에 놀랐어요. 국물이 정말 맛있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라면은 든든한 희망이었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식품 산업과 간편식 문화를 크게 바꾸었어요.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한다는 춘호의 철학이 국민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즐기고 공감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신라면을 만든 이 사람이 바로
농심의 창립자 신춘호입니다. 춘호는 서민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엄청난 부자까지 되었답니다. 춘호퀴즈, 내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연구해서 라면을 닭고기 육수에서 새롭게 바꾼 육수는 뭘까?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지난번 일론 퀴즈의 정답은 화성이었어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다음엔 스마트폰을 만들어 부자가 된 꼬마 잡스를 만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제일 먼저 꼬마 잡스를 만날 수 있답니다. 세상을 사로잡은 스마트폰, 바로 아이폰. 그 아이폰을 만든 꼬마 잡스를 아시나요? 꼬마 잡스는 아이폰뿐 아니라 여러 신기한 제품을 만들면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답니다. 꼬마 잡스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언제나 열정이 넘쳤죠. 게다가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는 고장난 물건이나 실증난 물건을 그냥 지나치기만 하지만 꼬마 잡스는 달랐어요. 고장난 물건도 직접 고쳐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아이폰까지 만들게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지금 바로 꼬마 잡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화창한 날이네요. 휴, 어쩌지? 저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 망가져버렸어. 잡스, 너의 친구였니? 배, 괜찮아? 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야. 이제 살 수도 없어. 너무 속상해. 잠깐만 기다려봐.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 장난감이 살아날 수 있을까? 꼭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고쳐볼게. 나만 믿어보라고. 여기를 좀 더 꽉 조이면 될 것 같은데. 드디어 됐다. 내 장난감을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얼굴이 완전 사과같이 빨개졌네. 이것도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고장난 장난감을 또 고쳤어! 이걸로 친구와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저걸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걸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잠깐 기다려. 나도 너희와 같이 하겠어. 내가 너희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괜찮은데? 믿을 수 있을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아무튼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 3명 정말 괜찮을까요? 창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이 고장난 물건 내가 멋지게 고쳐줄게! 잡스가 고친 물건들을 깨끗이 닦아서 더욱 빛나게 할 거야. 잡스네 중고 매장이 열렸습니다! 어서 구경하러 오세요! 우리도 잡스네 중고 매장으로 따라가 볼까요? 잡스네 중고 매장이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이건 꼭 갖고 싶어요. 일론, 너도 소문 듣고 왔구나. 난 이걸 살래. 우와, 첫 번째 손님이야. 우리 힘으로 처음 돈을 벌었어. 필요 없어진 물건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 되다니 정말 멋진 일이야. 우리 끝까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오케이, 파이팅. 우와, 돈도 제법 번 것 같아요. 축하해, 얘들아. 오늘도 잡스네 중고 매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신 벽시계입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판매하는 물건들 모두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답니다. 이젠 우리가 준비한 물건보다 손님이 더 많아서 좋지만 빈손으로 돌아간 손님들은 많이 아쉬워하셨어.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마이크 테스트. 오늘부터 가격을 올립니다. 사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처음엔 물건을 1,000원에 팔았었어. 1,000원에 팔던 물건을 8명한테 파니 총 8,000원을 벌었었어. 우리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1,000원에 팔던 물건을 3,000원으로 올렸어. 가격을 올렸더니 비싸다고 생각한 손님 4명은 떠나고 그래도 사고 싶은 4명은 남았어. 4명의 손님밖에 남지 않아도
12,000원을 벌었어. 오히려 4,000원 더 이득이야.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인 수요와 팔 수 있는 물건의 양인 공급을 잘 이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전 변경을 제대로 해서 중고사업은 대성공이야. 오늘도 꼬마 잡스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잡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잡스는 지금 작업실에 있어. 워즈니악 반가워. 나는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어. 새로운 컴퓨터? 응. 그거 진짜 재밌겠다. 원래 있던 컴퓨터는 너무 크니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 보는 거야. 과연 꼬마 잡스와 워즈니악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컴퓨터의 몸통이 될 기판부터 준비하자. 납땜으로 부품들을 단단히 연결해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 이게 바로 컴퓨터의 두뇌 CPU야. 이제 모든 게 시작이야. 이건 컴퓨터가 기억하는 힘을 키우는 중요한 부품이야. 드디어 꿈의 문이 열렸어. 우리가 만든 작은 컴퓨터야. 컴퓨터를 만든 꼬마 잡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화기 안에 컴퓨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작은 기계가 세상을 바꿉니다. 바로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 아이폰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에 열광하고 있어요. 잡스는 이 작은 창고에서부터 쓸모 없어진 것으로부터 가치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이어폰, 워치까지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잡스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잡스 퀴즈. 내가 친구 워즈니악과 함께 만든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지난번 추노 퀴즈의 정답은 소고기 육수였어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다음엔 카페로 부자가 된 꼬마 하워드를 만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꼬마 하워드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카페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약 145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10,000원짜리 지폐를 우주까지 쌓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스타벅스를 이 꼬마가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 꼬마의 이름은 하워드입니다. 어릴 때 하워드는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꼬마 하워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사람들이 함께 웃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거야. 그 따뜻한 꿈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스타벅스를 만들게 됩니다. 과연 꼬마 하워드는 어떻게 그 꿈을 이뤘을까요? 지금 바로 꼬마 하워드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이 동네에 산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안녕.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럼 잠시 실례할게. 간식 먹고 엄마와 시장에 가자. 좋아요, 엄마. 꼬마 하워드의 엄마께선 시장에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항상 구매 목록을 정리하셨어요. 우와, 오늘도 시장에는 구경할 게 참 많다. 싱싱한 야채와 과일이 한가득 있습니다. 구경하세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생선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에서 정리해온 목록에 있는 것만 사는 거야. 그래야 쓸데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단다. 물건을 사기 전에 꼭 필요한 건지 확인하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계획적인 물건 사기는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꼭 기억하세요. 꼬마 하워드의 아빠께서 출근하시려나 봐요. 아빠, 저도 따라갈래요. 일하시는 아빠의 모습에서는 항상 친절함이 묻어나셨어요. 나중에 그 모습을 꼬마 하워드가 똑 닮는답니다. 힘들었지만 아빠를 도와드려서 뿌듯해. 오늘 아빠를 따라다니느라 수고가 많았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단다. 그런데 꼬마 하워드에게 고민이 생긴 것 같네요. 아빠와 함께 일을 하고 번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꼬마 하워드는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를 사기 전에 항상 정리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나도 적으면서 무얼 살지 생각해보자. 나는 최종으로 이걸 사기로 결정했어. 내가 무얼 사는지 구경해볼래? 나는 친구들과 맛있는 쿠키와 케이크 그리고 음료수를 나눠 먹을 거야. 얘들아, 너희와 먹으려고 산 쿠키야. 함께 맛있게 먹자. 고마워 하워드. 더 먹고 정말 맛있다. 하워드 최고야. 진짜 달콤하다. 꼬마 하워드는 오늘 있었던 행복한 추억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잔디밭에는 항상 맑은 날에만 나갈 수 있어. 그럼 비 오는 날에도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지?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자, 이번 시간엔 각자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누구부터 해볼래요? 선생님,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동물이 좋아요. 동물들은 정말 착해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동물들을 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요. 춤추고 노래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 쳐줄 때 행복해요. 저는 우주에 꼭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크면 꼭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 같이 먹으면서 수다 떨 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 다 같이 그런 공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꿈의 계획을 세워볼까요? 네, 해볼게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해. 나보다 먼저 카페를 차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시장 조사도 중요해. 손님이 많은 카페를 찾아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잘 되는 카페는 향기 좋은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가 있었어. 이게 가장 기본이구나. 이번엔 직접 카페에서 일해보려는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워드, 다치지 않게 조심해. 으아! 발이 미끄러지고 있어.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운 대로 항상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자. 에구구, 드디어 끝났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 카페를 직접 차릴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카페를 인수할 건지 말이야. 그럼 인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카페는 내가 유심히 지켜본 곳이야. 지난 한 달 동안 손님이 5명밖에 보이질 않았어. 게다가 그 카페 앞에선 커피 향기가 전혀 안 났다니까? 이 카페의 주변은 번화가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 위치로는 참 좋아. 이 근처에는 이 카페가 유일해. 경쟁 상대가 전혀 없는 거지. 이 카페를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자. 바로 인수가 뭐냐면 원래 있던 가게나 회사를 돈을 주고 사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해. 실제로 하워드가 인수한 카페의 이름이 뭘까요? 이 작았던 카페를 인수해서 향기로운 커피가 가득하게 하고 달콤한 디저트를 선사해주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선물했답니다. 이 카페의 이름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하워드는 전 세계에서 카페를 가장 많이 가진 커피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워드 퀴즈. 내가 작은 카페를 인수해서 내 마음에 쏙 들게 바꾼 곳의 이름이 뭘까?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지난번 잡스 퀴즈의 정답은 컴퓨터였어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다음엔 유재석 아저씨보다 더 유명한 MC가 되어 부자가 된 꼬마 오프라를 만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꼬마 오프라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